야, 도대체 이거 안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죠. 나도 몰라. 이런 간단한 거 안 하고 이상한 거 하는지.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은요, 오랜만에 왕초보 영상을 하나 찍겠습니다. 경제적 자유. 여기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얼마나 자산을 모아야 되는가, 그래야지 우리가 월 300, 500, 1000을 쓸 수 있는가, 그런 거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낙원 계산기를 한번 같이 돌려볼 겁니다. 퀀트 투자, 그런 거는 사실 안 해도 됩니다. 물론 저는 퀀트 투자가 비퀀트 투자보다 한 100만 배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하기 싫으시면은 안 해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초이스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낙원 계산기는 무조건 돌려보셔야 됩니다.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하거든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정말 한심한 게요. 직장인들은 남 MBO를 꾸역꾸역 달성하는 건 참 잘합니다. 보통 직장인이면 회사에 가고 회사에는 목표가 있죠. 매출 목표가 되었든 수익 목표가 되었든 어쨌든 뭔가 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기업에 다녔는데 공기업은 돈 버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무역관의 목표가 50개가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근데 50개를 더 어떻게 꾸역꾸역 달성해서 해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정말 그 주인님이 주시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거는 정말 엄청 잘하거든요. 그 주인님이 회사인 거죠. 그죠? 그런데 본인만의 MBO가 전혀 없습니다. 네, 남의 MBO, 이 난이도 높은 MBO는 어찌어찌 해오는데 본인의 MBO는 아예 없습니다. 굉장히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은퇴까지 얼마를 저축하고 투자 수익을 얼마 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전혀 모릅니다. 자, 이런 걸 모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굉장히 조급해지고 뭔가 높은 수익률을 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막 복리 50% 100%를 벌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재수 없는 경우에는 사기에 걸리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 낙원 계산기를 돌려보면은 그렇게 높은 수익률이 필요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하고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일단 몇 가지 질문이 있었더라고요. 자, 일단 이 낙원 계산기에 부동산 자산은 넣어야 되는가? 제 생각에는요, 집이 한 채일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그거를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채 이상일 경우에는 한 채 빼고 나머지는 투자 자산으로 포함하면 될 것 같고요. 물론 한 채가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거주비가 해결되니까 나중에 지출해야 되는 금액이 적어지겠죠. 그렇죠? 이제 거주비가 없으면 월 500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그 아파트가 한 채 있으면 뭐 월 250이나 300 정도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낙원 계산기로 넘어가 보죠. 자, 그러면은 시나리오를 몇 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김철수 씨.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돈이 없겠죠. 없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몇 푼 주실 수도 있지만 원래는 없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물론 뭐 전세 보증금 이런 건 여기서 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월 12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월 1200만 원. 그러니까 월 100만 원을 저축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초년생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저축을 인플레이션과 같이 연 3%씩 증가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장기 인플레이션을 3%로 가정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초년병이 20년 후에 은퇴를 하고 싶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20대 말이나 30대 초에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20년 일하고 40대 말이나 50대 초에 은퇴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수익을 얼마를 내면 될까? 한번 연 4%를 일단 가보겠습니다. 연 4%의 수익을 내면은 우리가 1200만 원씩 착실하게 적금을 놔도 그 돈이 20년 후에 4.6억 원이 되고요. 그거 가지고 월 20만 원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러면 굶어 죽겠죠. 그렇죠. 참고로 이 20만 원은 20년 후에 20만 원이 아니고 지금 가치로 2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수익률을 좀 높여보죠. 6%로. 네, 좀 낮네요. 21만 원이 78만 원이 됩니다. Not bad. 그런데 이걸로는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이것도 굶어 죽어야 됩니다. 자, 8%로 가면은 8%는 160만 원. 이러면은 편의점 라면 같은 거를 먹고 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힘들겠죠. 네, 좀 힘들 겁니다. 10%로 하면은 272만 원. 네, 그러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거고요. 12%를 보면은 월 434만 원을 쓸 수가 있고, 월 13%로 하면은 월 5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복리 수익이 4%, 6%, 8%, 10%, 12%, 13%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월 1000에 도달을 하려면은 16% 정도 벌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꾸준히 20년 동안에 복리 16%의 수익을 낸다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3%를 제하고도 우리가 나중에 20년 후에 은퇴해서 월 1000만 원 정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로 하면은 아이고 20만 원밖에 못 쓰네요. 거의 50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리 10%면은 272만 원. 그러니까 여기서도 4%와 10%가 차이가 10배 이상 나고 10%와 16%의 차이도 그래도 한 4배 정도, 서너 배 정도 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만큼 투자 수익률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깨우쳤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월 500 정도 쓰고 싶으면은 한 13% 정도 벌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월 100만 원씩 저축을 하는데 나중에 20년 후에 은퇴를 하겠어. 근데 내가 그때 월 500을 쓰고 싶어 하면은 복리 13% 정도 수익을 내면 되는 거고요. 월 1000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복리 16% 정도의 수익을 내면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운이 좋아가지고 지금 20년 후에 은퇴를 하는데 내 자산이 벌써 1억이다 하면은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자, 이것도 다시 한번 해보죠. 자, 4%로 수익을 내면요. 네, 역시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1억이 있고 20년 동안 착실하게 월 100만 원씩 저축을 한다. 근데 적금 같은 것만 해가지고 4%밖에 못 벌었어. 그러면은 망합니다. 그럼 나중에 지출을 하나도 못 해요. 이거 4% 수익 내봤자 3% 인플레이션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6% 조금 낮고요. 8%? 그쵸. 8% 정도 벌면은 월 266만 원이니까 이걸로 그럭저럭 먹고 살 수는 있을 겁니다. 그쵸. 지금 1억이 있고 20년 후에 은퇴하는데 100만 원씩 저축을 하고 그걸 8%를 뿌린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20년 후에 은퇴해가지고 그럭저럭 혼자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10% 훨씬 낮죠. 월 500이 되는 겁니다. 네, 보면은 조금 전에는 자산이 없었을 때는 13%를 달성해야지 월 500에 달성을 할 수가 있었는데 1억이 있을 경우에 그 1억 자체도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에 복리 10%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리 10% 벌 수 있는 그 전략들은요. 제 채널에 정말 세고 셌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베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엄마랑 그 투자 교육을 하고 왔는데 이제 엄마가 요번에 비로소 거인의 포트폴리오를 다 읽으셨거든요. 그거 보고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도대체 이거 안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죠. 나도 몰라. 왜 이런 간단한 거 안 하고 이상한 거 하는지 라고 해가지고 둘이 깔깔 웃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억을 가지고 이제 20년 후에 은퇴한다. 그러면 복리 10%만 벌어도 충분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복리 4%, 6%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배웠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벌써 3억이 있어요. 3억이 있으면요. 저축 같은 거 사실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저축을 안 해도 10% 정도만 벌어도 20년 동안 10% 정도만 벌어도 그 3억이 20억이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월 650만 원 정도 지출을 할 수가 있고 월 1000이 필요할 경우에는 12 정도면 되나? 그치. 11은 안 되고, 12% 정도 벌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3억이 있고, 그러면 저축을 하나도 안 해도, 복리 12% 정도 수익률을 낼 수 있으면은, 20년 후에 은퇴를 해가지고, 월 1200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산을 입력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저축 가능한 금액을 입력을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은퇴 시기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실 거고요. 이 은퇴 시기라는 거는 내가 은퇴하고 싶은 시기 또는 내가 은퇴 당하는 시기 둘 중에 하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명목 수익률 이거를 조정을 해가지고 내가 얼마를 벌어야 되는가 그거를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축 증가를 3%로 하는 게 그냥 심플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은퇴가 10년밖에 안 남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돈이 한 푼도 없어. 10년 후에 은퇴해야 돼요. 우리가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월 1200이라고 또 연 120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좀 어렵겠죠. 그죠? 그럼 12%로 벌어도 좀 모자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16%면 어떻게 되는가? 16%면은 뭐 그래도 월 228만 원 정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200 풀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이 한 푼도 없고 10년 후 은퇴를 한다 하더라도 복리 15% 이상 벌면은 한 명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이거보다는 저축 금액을 좀 늘려가지고 빡세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좋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2,400으로 간다든지 하면요. 네, 그러면은 복리 16% 정도 벌면은 월 450만 원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 은근히 많으실 거예요.
당장 은퇴를 10년을 앞두고 있는데 돈 모아놓은 거 하나도 없어. 시댕.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들도 월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저축을 하고 복리 15% 정도 벌 수 있으면은 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1200 시나리오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복리 10%면은 그렇죠. 불충분하죠. 복리 12%? 네, 불충분합니다. 월 130만 원으로 먹고 살 수가 없죠. 복리 14%도 안 되고, 그래, 한 복리 16% 정도 벌어줘야겠네요. 그죠? 10년을 은퇴를 하는데 월 100 이상은 저축할 수 없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복리 16%를 벌 수 있는지 그 기술을 빨리 파악을 하고 10년 동안 빡세게 네, 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사실 그 나중에 자산이 2.83억밖에 안 되기는 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나중에 전업 투자를 하고 그 꾸역꾸역 먹고 사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물론 이거는 별로 이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10년 후에 은퇴를 하는데 자산이 빵이다. 그럼 이제 뭔가 잘못된 거는 맞기는 맞는 거죠. 이런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10년 후 은퇴를 앞두신 부장님들, 지금 자산 규모 한 3억 정도,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뭐 월 1,200 정도 저축을 한다고 월 100만 원, 연 1,200만 원 저축을 한다고 치면은 어느 정도 수익률을 내야 되는 거야? 12%? 이 정도 하면은 650 정도 나오고요. 그러면은 월 1,000원 이 정도인가? 아니네. 월 1,000원 하려면 그래도 15% 정도 벌어야 되네요. 근데 월 500 정도는 뭐 이 정도면 되나? 이 정도면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3억이 있다. 10년을 은퇴한다. 이러면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도 월 100만 원씩 착실히 저축을 한 다음에 11% 정도로 불리면 됩니다. 그럼 월 500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많은 예시를 제시를 했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은퇴를 10년 앞둔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익을 낼 필요는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 요약을 남겼는데, 자, 10에서 20년 정도 남았을 경우는요, 제가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봤는데 대부분 직장인은 복리 8에서 14%면은 충분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 10년 후 은퇴를 하는데 돈이 빵푼이다, 이런 분도 계셨거든요. 그건 좀 ek스트림했어요. 그거는 그래도 최소한 16%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ek스트림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10에서 20년 정도 시간이 남았을 경우, 10년에서 20년 안에 내가 파이어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대부분 직장인은 복리 8에서 14% 정도 버는 방법을 터득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하냐? 할투에서 하는 거지. 그렇죠. 너무 많아요. 복리 8에서 14% 나오는 전략들은요. 이 채널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 직장인은 노후 대비 또는 파이어 불가하다. 이런 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언론과 정치인 놈들이 말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요. 그냥 수학적으로 낙원계산기만 돌려보면은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일단 낙원계산기를 돌려서 내가 필요한 필요 수익률을 일단 알고 거기서부터는 어떻게 하면 그 저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가, 그것에만 집중을 하면 됩니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나는 화해 절대 안 될 거야, 우리 부모는 흙수저, 이런 말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부정적인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은 복리 10%, 12%, 14% 달성할 수 있는가, 이거에만 집중을 하면 돼요.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보셨다시피 반대로 복리 8%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자유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네, 여러분이 여러 수치를 넣어보시면 직접 아실 텐데 복리 수익을 4%, 6% 정도로 잡잖아요. 그럼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경제적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도 일단 복리 8% 이상 버는 법은 무조건 타득해야 된다는 것도 이 낙원계산기의 하나의 결론입니다. 이 영상 또 왜 이렇게 유익했냐? 네, 구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